어휘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초등 때 집 공부를 시작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 책 제목이 초등아들 공부력인데요.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최종 목표가 그 마지막 있는 세 글자 공부력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력이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있고 문제를 많이 푸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본인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공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부력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방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공부력을 시작을 해보고 도입을 해보기에는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시험이 많지 않아요. 단원평가, 진단평가 이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시험에 매이지도 않고 학습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는데 훨씬 더 이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케줄을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다니는 학원보다는 집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조절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으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배움 노트를 적거든요. 공부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오늘은 무슨 과목을 배웠니? 뭐에 대해서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교과서를 펼쳐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골라보고요. 이렇게 본인이 중요 내용도 살펴보고 공부한 내용도 살펴보고 이렇게 복습하는 걸 리뷰해보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공부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것이 초등학교 단계에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력은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집 공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부모님은 대부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역할은 조력자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질문하고 아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아이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만 해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서 아이에게 함께 공부의 길을 가는데 도와주는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옆에서 같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공부에서 학습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체험으로 확장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공부방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가 뭐예요? 돛담배가 뭐예요? 여객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과학에 나왔던 염전, 썰물, 밀물 이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요즘 언론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휘력에 관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들들은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시각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무조건 책으로만 한다면 아이들은 그 조그마한 사진 속에서 아주 작은 글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험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염전이나 돛담배 같은 체험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들이 워터파크를 가시고 키즈 카페를 가실 때 2번, 3번 가실 거 1번 정도는 그런 데를 야외를 좀 멀리 가시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1번 정도는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돛담배나 이런 염전같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건 동영상 같은 걸로 혹은 아이들과 그와 관련된 박물관을 다녀오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멀리 움직이는 것 외에도 주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가 어떤 역할인지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이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어서 서류도 직접 써서 제출해서 청소년증도 발급받아보고, 우체국 가서 택배도 한번 붙여보고, 이런 가까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책에 제가 담아놨지만 그 지도 어플을 통해서 동네가 아닌 조금 나아가서 대중교통을 타고 나아가서 대형 서점을 찾아가 본다든지 해서 아이들 사회체계에 있는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 지도에 있는 대표적인 교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공부보다 더 생생한 배움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그림과 동영상으로 인지가 되어서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한 번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케줄을 짜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만한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을까요? 일단은 짧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산만하다는 거는 집중력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순간 집중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게 끊어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수학을 한쪽만 풀 거야, 아니면 10분만 공부를 하자 라는 식으로 짧게 시작을 해서 아이에게 끝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역으로 공부에도 조금 활용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연산을 많이 풀면 연산은 한쪽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드릴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식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홀수 문제만 풀 거야. 대신 다 맞으면 짝수 문제를 안 풀 건데 홀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놓치거나 단위를 쓰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까지 할 거야 라고 아이랑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재미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놀 거야. 그럼 애들이 너무 신나서 초집중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동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것에 되게 예민하고 시각적인 것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으니까 시각적인 것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을 짤막하게 스터디 노트든지 아니면 칠판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면 바로바로 지울 수 있게. 그럼 이것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것의 끝이 보이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빨리 하고 놀고 싶거든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고 마음 편히 놀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님들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놀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나머지 시간도 공부를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과감히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알고 다음에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빼고 더 많이 풀고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문제집 값에 그 종이 빈 칸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공부 경험을 쌓았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서 아이가 산만함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